이번에는 그 용기의 몸체 부분만 한번 그 네트워크 커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오브젝트 밀리미터로 시작을 했고요. 탑뷰에서 렉탱귤 센터 코너 많이 썼었죠. 0 엔터 해서 원점으로부터 가로 56, 세로 56의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탑뷰를 좀 크게 해서 이 원홀을 그려줄 건데 여기 아크 센터 스타트 앵글 클릭을 하셔서 두 번째 있는 아크 스타트 앤드 포인트 온 아크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스냅 온을 켜서 그리드 스냅을 켜주겠습니다. 켜서 한 5mm 안쪽에 눈금이 보이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클릭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mm 안쪽에 그려주시고 아래쪽에도 그려주고 스타트 엔드점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의 중심점 가운데점을 찍어서 그 원호를 그려줬습니다. 이 원호는 4개로 그 우리 첫 번째 예제에서 썼던 폴라 어레이를 해도 되지만 로테이트 명령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미로 카피를 하나 할까요? 선택을 하시고 우리 미로 그 다음에 0점에서부터 0 엔터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나 위쪽 방향으로 해서 미로 카피를 했고요. 두 개를 다 선택해서 로테이트 명령 여기 로테이트가 있습니다. 로테이트 2D 명령을 선택을 해서 0 엔터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눌러서 X축에서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그런데 복제를 할 때 이 로테이트 명령을 수행할 때 옵션을 제가 지정하는 걸 안 했네요. 카피가 지금 노로 되어 있어서 그냥 로테이트만 됐는데 카피를 yes로 지정을 하시고 0의 위치에서 쉬프트 키 누르고 X축에서 Y축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사방으로 4개의 커브를 먼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고요. 그 네 코너에 필렛을 주도록 할게요. 우리 필렛은 필렛 커브 선택하셔서 필렛 값은 한 13R 정도 주도록 할까요? 13 엔터 치시고 클릭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시 한번 수행,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시 이렇게 해서 4개의 그 필렛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커브를 선택을 하고 조인을 하게 되면 하나로 개체가 묶여지겠죠. 이 커브의 성격을 한번 애널라이즈 해볼게요. 여기에 애널라이즈 커버처 그래프 온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커버처 그래프가 나오는데 숫자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키우시면 크기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덴시티 간격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이게 그 반지름분의 1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 흰색 선을 보여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길면 R이 작은 거고 길이가 짧으면 R이 당연히 큰 걸 텐데 요 위치에 보시면 동일한 위치인데 작은 R도 있고 큰 R도 있는 공존하는 형태가 돼서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지면 여기가 그 하이라이트 되었을 때 좀 튀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절을 할게요.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 폭발을 다시 한번 시키고요. 익스플로드 명령을 이용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건 브랜드 커브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커브 만드는 도구 중에 보시면 여기 어디서 스톱을 브랜드가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면 퀵 커브 브랜드라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그냥 브랜드 커브를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얘와 얘를 클릭을 하시면 커브처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면 브랜드 커브가 만들어졌고요. 왼쪽에 있는 거랑 비슷해 보이시죠? 비교를 해볼게요. 선택을 해서 이 커버처 그래프 아래쪽에 Add 오브젝트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요 그 큰 알과 작은 알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는 동일한 알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품이 만들어져서 하이라이트가 보여졌을 때 여기가 매끈하게 넘어가는 형태가 보여집니다. 자, 오른쪽을 했으니 왼쪽도 만들어 줘야겠죠. 삭제하고 커브 브랜드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퀵 커브 브랜드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시 한번 선택해서 전체 선택해서 조인을 하고 애드 오브젝트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 변에 그 라운드된 사각형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운데다 서클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서클 센터 레디우스로 원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반지름인지 확인하시고 반지름이 21.5mm짜리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퍼스펙티브에서 얘를 약간 올려주려고 하는데 건볼 켜 있어야 될 테고 저는 스마트 트랙은 꺼주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한 60mm 정도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커브는 하나 위쪽으로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복제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파란색 건볼을 위로 드래그하면 5mm 숫자를 확인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커브는 스케일을 조금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것도 건볼을 이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녹색이나 빨간색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줄여야 동일하게 줄여지겠죠. 그래서 한 18mm 정도 되게 저는 줄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바닥면에 딱 일치되어 있는데 걔를 1mm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1mm 약간 1mm 떨어져서 위쪽에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이제 요 세 개의 선을 이렇게 이어주는 커브를 그려줄 거예요. 이 프론트 뷰에서 크게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냅은 그 쿼드란트. 왜 쿼드란트를 선택을 했냐면 지금 세 개가 다 90도 방향의 쿼드란트 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쿼드란트만 선택을 했고요. 커브를 그릴 건데 포인트 커브가 아니라 여기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커브를 그릴 겁니다.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커브를 그리되 섭디 프렌들리가 기본적으로 no로 되어 있어요. 얘를 yes로 바꿔주시면 정확히 요렇게 찍는 위치에 포인트가 정확히 찍히게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섭디 프렌들리를 yes로 하신 다음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쿼드란트 점을 찍어서 그리고 아래쪽에 그리려고 했더니 스냅이 잡혀 있네요. 스냅은 F9 키나 아니면 여기 클릭하셔서 꺼주시고 밑으로 좀 내려서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 다섯 번째, 여기 여섯 번째 포인트는 여기 정확히 코드에 찍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포인트는 스냅을 킬까요? 스냅을 켜서 두 포인트는 수평으로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여기 코드에 그려서 엔터 누르시면 만들어졌습니다. 요 금방 우리 섭디 프렌들리를 노가 아니라 yes로 한 이유는 이렇게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컨트롤 포인트 온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쇼 커브 에디트 포인트를 눌러 보시면 금방 제가 클릭한 포인트들이 정확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가 요 선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이 포인트들을 조절을 해서 모양을 변경을 할 때 이 포인트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 에디터 포인트로 그리되 섭디 프렌들리를 yes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를 조금 조절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두 개는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위로 올려서 지평면상에 이렇게 붙도록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커브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커브를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해서 커브가 하나 만들어졌으니 얘를 폴라 어레이로 해도 되지만 아까 해봤던 우리 로테이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로테이트 2D 그 다음에 카피 yes로 해야 복제가 되겠죠. 그리고 원점 0의 위치에서 0 엔터. 그래서 요 위쪽에 하나 만들고 이쪽에도 하나 만들고 아래쪽에도 하나 만들고 해서 엔터 누르면 하나가 안 만들어졌네요. 다시 언두하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로테이트 센터점을 선택을 하고 위에 하나 만들고 옆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하나 만들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4개의 선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네트워크 서페이스는 요 2개 크로스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인트들이 만나 있어야지 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으면 전체 선택을 하고 네트워크 서페이스 명령을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면 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안 만들어지면 여기 점들이 어딘가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브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커브 레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어에다가 넣고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고스티드로 확인을 해보셔도 좋고 혹은 쉐이드로 확인을 해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 그 면에 서페이스에는 모든 면에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날라이즈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쇼 오브젝트 디렉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하고 엔터 누르시면 화살표가 안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뒷면이고 안쪽이 앞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옵션 톱니바퀴 여셔서 톱니바퀴의 뷰 모드에 디스플레이 모드에 쉐이디드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그 백페이스 세팅, 백페이스 컬러가 그 앞면 컬러랑 같이 보여라라고 설정되어 있거든요. 얘를 바꿔줄게요. 싱글 컬러 for all 백페이스로 해서 컬러를 내가 잘 안 쓰는 컬러가 있다면 그것으로 바꿔주고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뒷면이 보이고 앞면은 이런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앞뒷면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 아날라이즈 디렉션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 플립 디렉션을 클릭을 하고 서페이스를 선택하고 엔터 누르면 앞뒷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 앞뒷면은 그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바닥면에 보시면 아직 바닥면이 안 만들어져 있죠. 뚫려 있으니까 바닥면을 우리 서페이스에 여기 플래너 커브 서페이스로 선택을 해주세요. 혹시 여기 커브가 남아 있다면 커브가 아니고 서페이스 엣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엔터 눌러서 면을 만들었고요. 바닥면은 위로 2mm 정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크기를 Shift를 누르고 여기 녹색 검보를 이용을 해서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냅이 켜 있어야 정확히 미리 단위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3mm, 12mm 정도 좀 작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두 면을 연결해 주는 면을 만들면 되겠죠. 면은 여기 보시면 그 브랜드 서페이스 명령으로 클릭 엔터 눌러서 커버처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OK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전체 선택해서 조인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두께가 있어야 될 테니까 우리 여기 옵셋 서페이스를 이용을 하되 어느 쪽으로 만들 건지 일단 두께는 한 1.5mm 정도 할까요? 하시고 그 다음에 솔리드는 당연히 yes로 만들고 그
그다음에 방향은 안쪽으로 두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게 되면 안쪽으로 1.5mm 되는 용기의 그 모양을 완성했습니다. 렌더 모드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이브 에즈 명령어로 컨테이너라고 저장을 했습니다.